그래. 잠깐만 붙이는 거 잠깐 스킵하고 증명하는 문제들 먼저 볼 거고 그 전에 센 31번 이거 체크해놔. 별표 하나 박아놔. 이거 맞았을 거거든 너네 다. 외별 표기 이게 센 31번이 세 점으로부터 항상 요관계 거리 제곱의 합의 최소가 되는 점 P의 좌표 구하는 문제였던 거지, 그치? 그치? 이 31번에다가는 요거 써놔. 그렇지. 센 31번은 세 점 으로 부터 A P의 제곱 더하기 B P의 이거 제곱의 합이야. 거리 제곱의 합 CP의 제곱의 합이 이것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는 항상 누가 된다? 세 점 요거 A, B, C라고 놓을게. A, B, C로부터 세 점은 삼각형 A, B, C의 무게 중심이다. 요거 진짜 요거 제곱 더하기 x, y로 놓고서는 제곱한 다음에 x, y 완전 제곱씩 바꿔도 되지만 요거 항상 무게중심점 된다라는 거 요거 알고 계셔보지. 요거 만족할 때 제곱만 단 이때 조건 있어. 단 세 점 A, B, C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아. 한 직선이 없을 때는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삼각형 자체가 안 만들어질 거니까 그때는 따로 구하셔야 진짜 저걸로 구하셔야 돼요. 식 세워서. 근데 세 점의 점이 아닐 때는 요거 만족하는 점 P는 항상 ABC의 무게중심과 같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요 풀이를 여기서 고일 과정 여기에서 원하는 풀이는 정말 식 세워서거든. 어떻게? P점의 좌표를 x, y라 하고 AP 제곱 진짜 찾고 점점 걸어 BP 제곱 점점 걸어 찾고 CP 제곱 점점 걸어 찾아서 이거 진짜 다 더해. 그러면 x는 x끼리 3x 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플러스 3y 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x는 x끼리 완전 제곱씩 3으로 묶어서 뭐 x 플러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y는 y끼리 완전 제곱씩 뭐 y 플러스 베타의 제곱 하면 여기 상수가 이렇게 남을 거거든. 상수값 k 값이 나올 거거든요. 실수 제곱의 합은 언제 최소가 돼? 0. 그렇지.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 그 값이 최소가 되다 보니 이 제곱의 합에 k가 바로 누가 되는 거고 최소값이 되는 것이고 그때의 P점의 좌표는 P의 좌표는 얘가 0되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야. 0되는 값이 바로 P점의 좌표야. 네. 이 P점 좌표는 결과적으로 보면 얘랑 항상 똑같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이거 만족하는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없어? 그러면 P점 무게중심으로 먼저 찾아 놓고서는 차라리 무게중심부터 A까지 거리, 무게중심부터 B까지 거리, 무게중심부터 C까지 거리 제곱해서 더하면 그때 K 나오는 거야. 오케이? 식 정리하느냐고 시간 쓰지 말라고요. 네.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놔. 필기해 주시고 거기 증명하는 문제들 있죠. 유형 6번에 그치? 자, 증명하는 문제들을 지금부터 이거는 먼저 보여드릴게요. 너네가 하면서 하면 될 거야. 나 그러면 37, 38, 39만 하면 되는 거지? 빈칸은 너네가 채점했지? 37번은 우리 증명 어떻게 해요? 37번은 삼각형
밀어놓고 요것이 성립함을 그려주세요. 증명해주세요. 그럼 이것도 좌표화 시키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원점을 어디다 잡을지 그것만 정해주시면 돼, 원점을. 원점을 누구로 잡을 거냐면 나는 D를 원점으로 잡을 거야, 이 D점을. D점을 원점으로 잡으면 여기는 B점, 여기는 C점, A점은 아무데나 이렇게 있는 이런 삼각형이 되겠지, 그치? 이런 삼각형이 되는데 이때 어떻게 잡으면 된다? 내가 A점의 좌표를 A, B로 놓고 B점의 좌표를 누구로 아니 C점의 좌표를 잡자. C점의 좌표를 잡을 건데 지금 봐봐. 이 B 대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몇 대 몇? 1대 2니까 내가 너 길이를 2C, 0으로 놓는다면 B점은 뭘로 놓을 수 있겠니? B점 좌표는 마이너스 10. 그렇지, 마이너스 10, 0으로 잡으면 돼. 요거 좌표만 제대로 잡아주세요. 만약에 내가 너를 미지수로 잡는다면 너는 그냥 뭐 두 개 이렇게 가도 되는 거고, 그치? 이렇게 잡아놓고서는 이제 뭐만 하면 돼? AB 제곱 찾고 10 구해놓고 누구? AC도 제곱 구해놓고 누구도? AD도 제곱 구해놓고 그치? 누구도? BD도 제곱을 이렇게 구해놓으시면 일단 A랑 B니까 얘들 점점과의 제곱은 A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야. 그럼 너는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B 제곱. AC 제곱은 AC는 그러면 A 마이너스 2C 전체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야. 그럼 너는 A 제곱 더하기 4C 제곱 마이너스 4AC 더하기 B 제곱이었어. D는 원점이었으니까 D가 원점이었으니까 그치? D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고 DB는 C 제곱이야 라고 놓고서는 증명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거 하나하나 대입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서 시작한다? 왜 놓으시면 A 더하기 2AB의 제곱 더하기 누구부터? AC의 제곱부터 식정리 들어가면 된다 그랬지, 그치? 그럼 얘랑 얘의 합은 내가 너의 2배한테 너를 더한 값인 거니까 너 2배에 너 더하면 너 2배 더하면 3A 제곱 얘 2배에 너 더하면 플러스 6C 제곱 너 2배에 너 더하면 사라지지? 그치? 사라지고 2배에 너 더하면 3B 제곱이 되는데 얘들을 내가 3으로 묶었더니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이 C 제곱을 더한 합과 같구나. 근데 우리 점점거에 의해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누구랑 똑같았었어? AD 제곱과 같았었어. 그럼 너 대신에 AD 제곱으로 바꿔주시면 됐던 거고 C 제곱은 누구랑 똑같았어? C 제곱은 BD 제곱과 똑같았으니 플러스 2 BD 제곱으로 바꿔주시면 너는 너랑 같아져. 끝.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요 좌표 잘 잡아주시면 됐던 거고 38번은 그러면 38번 안 해도 되는 거구나. 39번입니다. 자, 39번도 이거 좌표화 할 거거든요. 좌표화 할 거거든. 자, 원점을 나는 누구로 잡을 거냐면요. 원점을요. B로 잡을 거야. 이렇게 B로 잡을 거고요. 이렇게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릴 거야. C, A, D로 잡을 거야.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서는 P점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이제 좌표를 어떻게 놓을 거냐면 자, C점이 바로 X축 위에 있는 점인 거잖아요. C점이요. 그쵸? 그냥 얘를 A, 0으로 잡을게요. 그래도 되지? 나 C를 A, 0으로 잡고 그러면 Y축에 있는 A라는 점을 뭘로 잡을래? A라는 점은 0, B로 잡으면 D점 좌표는 어떻게 되는구나? A, 그렇지.
X점 좌표는 A, B가 되는구나. 그치? 그리고 나서 누구 찾아주세요? 이 P라는 점의 좌표를 X, Y다 하면 이제 요대로 가는데 어떻게 해요? P, A 제곱 더하기 이 좌변식 찾는 거야. PC 제곱한 거 구해보는 거야 얘는. P 제곱이랑 PC 제곱 그냥 찾아. 좌변식값 찾아. 증명할 때 그러면 PA 제곱이니까 얘는 X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전체 제곱. PC 제곱은 X 마이너스 A 전체 제곱 더하기 Y 제곱. 요거 쭉 식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전개시켜놓고 쭉 식정리해 주시면요. 얘는 얘처럼 좌변에서 시작해서 그 정리된 식을 우변으로 바꿔. 이거 아니야. 그냥 좌변, 우변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같은지 다른지 비교할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이제 우변식도 찾아. 우변식은 누구였니? PB 제곱 더하기 아마 PD 제곱이었을 거야. 그럼 얘도 우변식대로 찾아. B가 누구였냐면 B는 0,0이었으니까 PB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PD는 X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아니지 Y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구나. 그럼 이것도 쭉 식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좌변식과 우변식이 서로 같은지 이 두 식만 비교해 주시면 돼요. 이 두 식이 똑같아. 그래서 성립해라. 이렇게 요렇게 쓰셨으면 채점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이 하나의 식을 가지고서는 우변식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너무 복잡하실 때는요. 그냥 좌변은 좌변대로 우변은 우변대로 따로따로 놓고 비교하셔도 돼요. 네. 얘가 57번이야. 31번이야. 이거는 진짜 이거 증명 요거 하면 돼. 진짜 이거 하면 돼. A점의 좌표를 증명하시오. X1, Y1으로 잡았죠? B점 좌표 X2, Y2로 잡았고요. C점 좌표 X3, Y3로 잡았으면 P점 좌표 X, Y로 놓고 57번 증명. 진짜 이거 쉽지? X 빼기 X1 제곱 더하기 Y 빼기 Y1 제곱. 놓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줄줄이 가는 게 좋아. PP 제곱 X 빼기 X2 제곱 더하기 Y 빼기 Y2 제곱. 정리하고 얘는 X 빼기 X3 제곱 더하기 Y 빼기 Y3 제곱은 정리해서 얘들 변변 뭐하면 더하면 AP 제곱 더하기 그냥 이거 더한 값 이거 그냥 네모는으로 갈게. 면 x 제곱 3개 맞아? 그렇지. 3x 제곱 마이너스 2x1x 마이너스 2x2x 마이너스 2x3x 그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x1 더하기 x2 더하기 x3에 x 붙을 거야. 그치? 맞지? 그럼 y도 똑같아. 3y 제곱 빼기 안 한다면서 다 하네. 2y1 더하기 y2 더하기 y3에 y 붙을 거고요. 그때 이제 상수항이 어떻게 나올 거냐? 면 얘제곱 던 거. 상수항이 x1 제곱, x2 제곱, 쭉쭉쭉 x3 제곱, y1 제곱, y2 제곱, y3 제곱 이 상수항이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 묶어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누구로 묶어? 3으로 묶어버리면 x-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전체 제곱에서 누구 빼? 얘 제곱한 거 빼지. 그지? 얘 제곱한 거 빼는데
요거 누구야?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전체 제곱 빼주시면 되고 y도 얘들 y대로 완전 제곱식 만들면 y 빼기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의 전체 제곱에서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의 전체 제곱 빼면 되는데 이게 플러스 이거 상수항이 있었거든. 내가 너 통째로 k로 잡는다면 이게 플러스 k까지야. 맞아요? 그러면 얘가 누가 되도록 하는 최소가 되도록 하는 x는 너가 0일 때고 너가 0일 때 최소 될 거니까 나머지는 상수항인 거니까 그치? 피점 좌표는 무게중심이야. 이렇게 증명. 오케이? 왜냐면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 중학교 몇 학년 때 해봤니? 1학년. 그렇지. 엄밀히 따지면 정비례 함수였으니까 그치? 1학년 때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나온 건 2학년 때 그치? 1차 함수를 방정식으로 보고서는 1차 함수와 연립 방정식 사이에 뭐 관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거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직선 결정 조건이 어떻게 돼요? 너네? 서로 다른 두 점. 그렇지. 서로 다른 두 점만 있으면 하나의 직선이 결정이 되는구나. 그거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야 이제.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 얘를 내가 좌표 평면에다가 그린다면 x랑 y 사이에 어떤 관계식으로 나오겠니? 요거 찾았던 거지 그치? 그러다 보니 이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요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 누구와 기울기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결정이 될 때는 이 직선이 지나는 어떤 점? 한 점만 주어진다면 한 점,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을 한다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뭐 할 수가 있더라? 구할 수가 있더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더냐면요. 기울기가 만약에 m이고요. 기울기가 m인 직선이래. 기울기를 줬어. 그리고 한 점을 x1, y1을 지나는 한 점이 주어져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더냐면 y는 직선은 몇 차 함수? 함수로 치면 1차 함수와 같아지다 보니 이 1차 함수 우리 중2 때 했던 y는 ax 플러스 b 꼴에서 x항의 개수가 누구였던 거니까? 그렇지. 얘가 기울기였던 거니까. 그치?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한 점이 주어져 있으면 x에서 지나는 점의 좌표를 빼고 y1을 원래는 y에서 y1을 빼면 됐었던 거지 그치? 근데 그 뺀 값을 이항시켜서 아예 그냥 플러스로 처리를 해주시면 이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고등 과정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식이 되는구나. 1차 함수에서는 이 b 값이 뭐에 해당이 됐었다? y절 편이 됐었죠. 그쵸? 근데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그 점이 굳이 y절편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나는 한 점과 기울기만 있다면 직방을 구할 수가 있어. 그쵸? 물론 중학교 2학년 때 방법으로 가도 돼. 기울기 x 플러스 b꼴로 놓고 지나는 한 점 대입해서요. 그렇게 푸셔도 되지만 이제 요식 관계식 기억하고 계시기. 왜냐? 응? 왜? 이런 식이 나오는 그런 배경.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이 직선이 x1, y1을 지난대더라. 근데 기울기는 m이라는 값을 갖는데
그러면 이것도 들아 자취식에서 나온 거거든. 자취방정식에서요.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내가 P로 놓고 x, y라고 잡아버린다면 이 점 P가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한 점을 x, y라고 한다면 이 P는 기울기가 m이 되는 점들만 다 모아놓은 자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점과의 기울기가 m, 여기 m, 여기도 m, 저기도 m 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자치식으로 나왔던 거야. 그럼 얘는 점 P 내가 구해야 되는 누구와 x1, y1과 기울기가 누가 되는 m이 되는 점들이 점 P를 x, y라 한 거야. y라 하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기울기 어떻게 구했었니? 정의가 어떻게 됐었니? 기울기의 정의는 두 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울기 값은 어떻게 구했었습니다?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었던 거지, 그치? 그럼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바로 기울기였던 건데 요거 그냥 식 정리한 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야. 왜? x, y가 이 p가 나타내는 도형이 바로 직선이 될 거니까. 직선이 될 거니까 그럼 나 이거 분모만큼 양변을 곱해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분모만큼 양변을 곱해버리면 y 빼기 y1은 기울기에 x 빼기 x1 해주시면 되고 나 이 y1이라는 상수만 이쪽으로 넘겨서 표현을 했더니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요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되니?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직선은 몇 가지 조건 누구와 누구만 알고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은 항상 만들 수 있다고? 기울기와 한 점. 그러다 보니까 얘들 가지고 장난치고 이제 문제 유형화 시킬 거야. 기울기를 안 줘. 안 주고 조건 줘. 어떻게? 얘처럼 서로 두 점으로. 지나는 점은 풍족하게 줘, 두 개나. 근데 기울기가 없네? 그러면 기울기 정의대로 기울기 찾아주시면 되고. 그치? 지나는 점을 안 줘. 그리고선 조건에서 이 직선이랑 저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지난대. 아니면 이등분하는 점을 지난대. 라는 조건을 시킨다면 그 점 찾아서. 그쵸? 그리고 기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로 넘어간다면 평행과 수직 관계까지 같이 보실 수 있으셔야 됐던 거죠? 그쵸? 같이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항상 이렇게만 나오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죠? 직선이다 보니까요 이 직선이 좌표 축에 평행할 때도 있겠지, 그치? 평행할 때도 좌표 축에 평행한 직선이야. 그럼 좌표 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가 y축, x축이라고 했을 때 y축, x축 원점으로 잡는다면 자, x축에 평행한 직선들은요 x축에 평행한 직선들은 x가 여기에서 여기로 변하는 동안 y 좌표의 변화율이 있어 없어? 이 값이 없어. y 증가량 값이 없어. 그치? 그러다 보니 x축에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항상 얼마가 된다? 0. 기울기가 0이 돼요. 왜? 분자가 0이니까. 그치? 그럼 기울기가 얘가 0이 돼버리니까 y는 누구만 남아? y 절편만 남겠죠? 그쵸? 기울기가 0이 되다 보니까 x축에 평행한 직선들은 y는 누구? 상수꼴로만 직선의 방정식이 나타날 수도 있었던 거고. 그치? 그러면 y축에 평행한 직선은 얘는요 봐봐 x 좌표가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울기가 있게 없게?
얘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얘는 x축에 평행한 직선에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아. 그치? 그러다 보니 얘들은요 대신에 x는 하나지만 y 좌표들은 무수히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어떤 y 값이 되든 상관없이 x가 일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x는 누구? 상수꼴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저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 때문에 모든 직선의 방정식이 1차 함수다라고 말 못해요. 이거 때문에 모든 직선은 1차 함수다. 이거는 아니야. 1차 함수는 직선은 맞아. 근데 직선이라고 해서 다 1차 함수까지는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도 구해주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이제 중3 이후로 아까 말했지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저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으로 장난을 치는데 이제 기울기 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아까처럼 두 점을 지날 때, 그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는 x1, y1, x2, y2 잡아주시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값 어떻게 찾으면 된다고요? 기울기값?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직접 계산해서 구해주시면 이런 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이건 중3 이후로 나오는 거. 중3 이후로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주어진다면 각의 크기를 준다면 그때 기울기는 누가 된다? 이거 무슨 뜻이냐? x축이 있어. 원점은 누군지는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직선을 그렸더니 이 직선이랑 x축의 양의 방향이라는 얘기는 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이라는 뜻이야. 이 양의 방향과 이루는 이 각 크기를 내가 세타라고 줄 거라고. 30도, 45도, 60도, 75도 이렇게 줄 거라고. 이렇게 준다면 이때 기울기는 우리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다? 기울기 값은 그렇지. 각도 나오면 이제 삼각 빈 거거든요. 삼각 B값 중에 탄젠트 값이 바로 직선의 기울기랑 같아지는구나. 왜? 탄젠트 값은요, 내가 직선 위에 한 점을 잡아서 x축의 수선을 그린 후에 이 만나는 교점과 함께 직각삼각형을 만든다면 탄젠트 값이 누구였던 거니까 이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은 AB분의 BP가 바로 탄젠트 값이 됐던 거지, 그치? 탄젠트 세타 값은 그럼 AB분의 BP 길이가 됐던 건데 이 AB라는 이 길이 자체가 너를 내가 한 점으로 잡고 너를 한 점으로 잡는다면 X 증가량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쵸? 요 값이 X 증가량에 해당이 될 거고 BP 길이가 누구에 해당이 된다? 너 점 좌표로 놓고 좌표로 놓는다면 Y 증가량에 해당이 되겠지, 그치? Y 증가량에 비해 해당이 되다 보니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탄젠트 값이 곧 직선의 누구랑 같아져? 기울기와 같아져. 이제 이 조건도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 중3 때 이미 삼각비를 배웠기 때문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면서 삼각비 특수각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죠. 그쵸? 근데 이 세타가 만약에 둔각이면요. 둔각이면 어떻게 돼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150도래. 여기 이만큼이 150도. 그럼 얘들은 반대쪽 예각으로 보는 거야. 반대쪽 예각으로. 남은 건 몇 도? 30도지, 그치? 그럼 탄젠트 30도만 구하면 되는데 그럼 선생님 30도일 때랑 150도일 때 다른 게 없는데 모양은 달라지는데요?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 직선이 기울기 부호가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돼요. 둔각일 때는. 요게 탄젠트 150도랑 똑같아지는 각인가요? 오케이? 되니? 그래서 이제부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축이 주어져 있을 때는 탄젠트 값이 기울기가 되는구나까지도 알고 계셔 주시면서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세 번째 대표 유형 두 점은 두 점인데요. 이제 두 점이 x 절편과 누구로 나와? y 절편으로 주어질 때 x 절편과 y 절편으로 주어질 수도 있겠지, 그치? 즉 무슨 얘기냐면 x축 y축은 지나는데 나 x절편 y절편 x절편 3이고 y절편 마이너스 이 사이 직선의 방정식 좀 찾아볼래? 라고 나올 것 같아요. 절편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우리 이거 중학교 때는 어떻게 표현했었어? 식을 기울기가 누구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이었죠. 그치? y 절편이었죠. 그래서 얘를 우리 중학교 때로 본다면 y는 기울기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 그냥 x만 붙이고 플러스 누구? y 절편. 왜 상수하기 y 절편의 정보였어? 이렇게 표현하면 됐었는데 우리 이제부터 절편으로 주어지는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요. 절편으로 주어지는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주셔도 되느냐? 굳이 얘를 y는 꼴로 식정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어떻게 처리를 해도 되느냐면 요식에서 어떻게 처리한 거냐면 나 x 절편만큼은 모든 항에 곱할 거고요. y 절편으로는 싹 다 나누려고요. 그래도 될까요? 지금 요식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아니지. y 절편으로만 싹 다 나누기 이 주어진 이 식을 모든 항 양변 y 절편 값으로 나눌 거야. y 절편 값으로. 이 식을. 그럼 얘는 어떻게 돼? y 절편분의 y는 이거 어차피 약분될 거니까 마이너스 x 절편분의 누구야? x 플러스 y 절편으로 나누면 1 되겠죠? 그쵸? 여기서 나 얘만 이쪽으로 넘겨서 식으로 표현해 주셔도 된다고요. 정말 함수식이 아니라 방정식으로. 그러면 얘만 이쪽으로 넘기면 어떤 식도 나와? x 절편, y 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꼴로 바꿔서 풀어도 되지만 바꿔서 표현해도 되지만 어떻게 표현해도 되는구나. x 절편분의 x 더하기 y 절편분의 y 값이 항상 얼마가 돼? 1이야 라는 요런 방정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도 된다? 3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y는 1이야.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만 정리. 이것도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구나.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 저 기울기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직선의 방정식들은 기본적으로 표현을 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몰라, 나는 이것도 저것도 y는 꼴로 식정리하기도 싫고 이 꼴로 식정리하기도 싫어. 그냥 나는 무조건 는 0꼴로 만들 거야. 직선 나오면 그것을 우리는 직선의 무슨 형? 일반형. 나 이거 보여줄게. 뭐 증명했을까? 일반형 꼴이라고도 부른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
친구를 우리는 표준형으로 봐요. 왜? 기울기와 지나는 점의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어서 표준형으로 보는데, 일반형이란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합니다? ax 더하기 by, 즉 봐봐, 주어진 식들 자체 x 1차항, y 1차항의 상수꼴, 그치? 물론 없어도 되지만 c는 0꼴인데 a가 0이면 어떤 모양? a가 0이면 X축의 평행. 그렇지, y는 상수니까 x축의 평행한 직선. y가 0이면 Y축의 평행. 그렇지, y축의 평행한 직선까지. 그래서 요 a와 b와 c는 뭐 0이 아니다 이런 조건 없어요. a와 b가 곱해서 0이 아니면 이제 기울기 있는 애들, 기울기가 0이 아닌 직선. 오케이?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애들 가지고 요거 y는 꼴로 바꿨을 때 x 앞의 개수가 누구라고? x항의 개수가? 기울기 상수함이 y 절편. 이거는 우리 몇 학년 때 이미 했던 거? 중2 때. 돼요? 중2 때 했던 거라는 거.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아니네, 4번까지 돈이 없네. 예제 1번, 2번, 3번, 4번. 근데 예제 1번 나 해야 되나요? 절편, 기울기, 두 점, 중점을 지나고, 이제 지나는 점이 두 점인지 아니면 두 점의 중점이면 중점 찾아주시면 되고,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뭐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지난다 그러면 내분점 먼저 찾아놓고 지나는 점 한 점 찾아놓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치? 그치? x절편, y절편, 직선의 방정식 이꼴. 그러면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이 a값, b값은 그냥 y절편값. 그치? 내가 굳이 예제 1번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예제 2번은 우리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도 맨날 나오던 문제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그렇죠. 어떤 두 점을 선택을 하더라도 기울기가 어떻다? 똑같다. 그럼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든 BC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든 AC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든 그 기울기가 항상 어떻습니다? 똑같습니다 라고 놓고 연립방정식 찾으셔도 되고, 말짱한 두 점 있으면 두 점 가지고 직방 먼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나머지 대입해도 돼. 그치? 나머지 대입해도 된다라는 거. 그럼 나 예제 2번도 안 해도 돼? 그럼 예제 3번은? 예제 3번은 이건 별표 하나 박아놔. 예제 3번은 별표 하나. 세 점을 지나는 세 점 A, B, C에 대해서 세 점 중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대. A, B, C 이렇게 있는데 나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굳이 좌표 평면에 좌표 맞춰서 안 그리거든. 내 편한 대로 그리는데 A, B, C라는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인데 A를 지나는 직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고요. 그럼 꼭 지나야 되는 점이 어디야? 꼭 지나야 되는 점 B, C에. 그렇지. 그럼 얘는 지나는 한 점, 이 중점 좌표 찾아서 A와 M 가지고 직방구하면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예제 3번 같은 이런 문제들은 넓이를 2등분할 때 뭐 하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점 찾기야. 점 찾아주세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난이도 3으로 업되면 어떻게 돼? 난이도 3으로 업시키면 ABC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인데요.
세 꼭지점 중 아무 데도 안 지나면서 2등분 시키면 돼요. 너무 2등분이 안 보이는 거구나. 너무 2등분이 이렇게 놓고 몰라 이런 식으로. 직선 L이 삼각형 ABC를 2등분을 하는데 세 꼭지점 중 어떤 점도 안 지나. 그럴 때는 어떻게 찾아? 구하기. 이런 식으로 구하셔야 돼. 이 삼각형의 넓이가 정말 전체 삼각형 넓이의 절반이에요. 그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L이라는 직선과 누구 이 점 사이의 높이 구하고, 그치? 밑변 요 교점 좌표 가지고 밑변 구해서 그게 절반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이거는 얘는 꼭 지나야 되는 점을 찾으면 좋지만 그 점 찾기가 힘들어. 직접 교점들 식으로 표현하시면서 푸셔야 된다라는 거. 뭐야? 이렇게 업 시킬 수도 있는 문제였고요. 예제 4번은 에이 이거 안 할래. 이거 중학교 2학년 문제.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풀어도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지. 그치? 네. 개형 가지고.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풀어. 어디서부터? 49쪽. 49쪽 개념 콕콕서부터요. 탄젠트 60도 얼마야? 루트 3. 루트 3. 선생님, 저기 2등분 할 때 있잖아요. 네, 이거? 그 모든 삼각형에서 아무렇게 2등분 할 때 지나야 되는 점이 꼭 있어요. 아니, 삼각형은 없어요. 삼각형이 오히려 그게 없고 평사 범주 안에 있는 애들 있지. 사각형 중에서도 사다리꼴 애들 제외하고 평사 범주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무조건 두 대각선의 교점은 꼭 지나야 돼. 그래서 사각형은 오히려 넓이를 2등분할 때 지나야 되는 점이 있는데